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LBC 화수강좌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발표 강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발표 준비하기를 했었죠.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은 발표 훈련하기입니다. 발표 준비하기는 그 발표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행하는 것인데, 발표 훈련하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훈련, 발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평소의 훈련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스피치라던가 여러 가지 단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잘 들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있어서 똑같이 내용이 좋아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른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경직돼 있으면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해도 경직돼 있으면, 이거는 1대1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대범하고 과감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태도가 경직되어 있거나 뭔가 소심한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 말에 신뢰성이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그 억양에 감정을 실어 말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를 훈련하는 첫 번째, 감정을 실어 말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진짜? 그래? 이 정도.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을 토대로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라는 것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그래도, 그래? 뭐 이런 차이. 내가 감정에 따라서 어떠한 억양을 취하는지, 이런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에서도 놀라는 진짜, 진짜? 후회, 진짜? 경멸, 진짜? 절망, 진짜? 기쁨, 진짜? 제가 좀 약간 미친 사람 같네요.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앞에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이걸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리액션을 보고 하면서 하는 훈련이라기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약간 좀 미친 사람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의문, 진짜? 호기심, 의문이나 호기심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뭐 분노도 있겠죠. 혼자 하니까 분노의 진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에 대해서. 그럼 표현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처럼 좀 감성보다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 그리고 스토리텔링보다는 분석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런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 같은 레벨의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전략적인 말하기, 전략적인 발표에 있어서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약하다고 계속 약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한 사람은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분석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또 한 사람은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끌어오르냐,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에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뭐 차이로 따지면 뭐 수만 가지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그 두 가지 캐릭터 모두 이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게 훈련이 돼 있다면 똑같이 데이터를 전달할 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립니다. 특히나 그 주제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지루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논문 발표를 한다. 그 주제를 아는 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쭉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들리니까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에 몰입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을 100%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내가 최소한 한 가지 톤으로 말하지는 않아야겠구나라는 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감정을 실어서 말할 것인가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리에 따라서는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좀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지, 아까처럼 학술적인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감정을 실어서 말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 주제를 잘 모르는, 혹은 쉬운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제안하는 정도 자리라면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표출, 이런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더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아까 처음에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생동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경직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그러려면 지금 내가 감정을 실어서 하는 말이 바른 자세에서 나와야 돼요. 자세 연습이 중요합니다. 발표를 할 때는 이 등갑고래라고 하나요? 꼬리뼈에서 목뼈 사이, 그 사이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활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배를 막 내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반듯해져야 되거든요. 척추와 목이 반듯해지는데 약간 그 척추가 앞으로 약간 나오는 느낌. 그래서 꼬리뼈가 살짝 들리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등을 꼿꼿이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하체가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서서 발표를 하다 보면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다리도 구부리고 싶고, 다리 구부려서 이렇게 뼛소리 나잖아요. 떡떡 소리 나면 시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단해서 하더라도 다리를 그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터는 순간 상체가 흔들리거든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제는 안 보죠. 요즘에는 이제 주례를 한번 쓴 후로는 결혼식 사회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볼 때도 이제 경험 삼아 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봐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많이 쓸 기회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내가 말을 하거나 나에게 주목되어 있는 순간에 하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둡니다. 물론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이제 사회자는 주목받지 못하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앞에가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처음에 제가 결혼식 사회를 두 번째쯤이었던 것 같네요. 처음은 아니고. 제가 결혼식 사회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봤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다리를 구부리니까, 다리를 이제 뭐 안 떼지 구부리는 거, 한쪽 다리를 불편해서 구부리니까 상체가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저는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다리를 고정시켰죠.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내가 교수 입장이고 학생들 앞이면 좀 구부려도 돼요. 뭐 평가받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해야 되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되고, 뭐 그런 자리라면 물론 안 내는 게 더 좋겠지만, 하지만 내가 이제 이 발표를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 중에 하체 고정이 들어갑니다. 하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체로 무언가 제스처를 보일 필요 없어요. 발표에서는. 하체는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가 꼿꼿해야 돼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선이나 손동작 이런 걸로 이제 제스처를 보이는 거지, 그 하체는 당연히 고정이에요. 아까 이제 꼬리뼈가 살짝 들리고, 막 꼬리뼈 엄청 들어가지고 이제 뭐 요가 자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꼬리뼈가 살짝 들리고 등이 꼿꼿이 서는 그 느낌, 거기다 하체가 고정되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립니다.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리면
시선이 위로 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밑으로 향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시선은 이제 청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자세에서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건 가능하면 턱을 당겨주셔야 돼요. 발표할 땐 턱을 살짝 당기고 배에다 힘주고. 근데 아까처럼 이제 꼬리뼈가 살짝 들리고 이제 시선 처리나 하체 고정을 딱 되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 펴는 거. 이제 아까처럼 그 척추를 살짝 휘길 정도로 허리를 딱 꼿꼿이 피고 하체에 힘을 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자세를 하면 없던 자신감도 생겨나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있으세요. 발성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환상적으로 그게 개선되진 않아요. 개선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훈련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훈련법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불러야 돼요. 목이 안 다칠 정도로. 근데 내가 심지어 성대까지 약해. 그래서 노래 한 곡만 부르면 목이 아파요. 그러면 뭐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목소리를 트이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는 것도 상관없고 단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대가 다쳐요. 특히 맥주 마시면서 노래하는 거는 안 됩니다. 뭐 저는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래방 가서 큰 소리를 자꾸 내버릇 하는 것과 도움이 되는데 술을 마시면 성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목이 아프거나 목이 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발성 연습을 해요. 발성 연습은 배로 소리 내는 방법을 자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긴 호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 음성이라 제가 이 소리로만 혼자 앉아서 하는 걸 들려드리려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에 손을 대고 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배를 살짝 누르고 있어요. 호흡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근데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빨리 10번 하고 이 횟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해도 돼요. 근데 이 호흡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방금 호흡을 했잖아요. 방금 똑같이 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이거를 이제 10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소리가 배로 내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개선이 필요로 할 때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목소리가 작거나 그런 분들, 발성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개선을 해드려야 될지를 생각하다가 이거를 배운 거지 저는 원래 목소리 자체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어요. 보통 정도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많이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개선이 됐던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실전이 그만큼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빨리 더 많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복식 호흡과 이런 발성을 같이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뭐 발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었어요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아나운서나 이런 정도로 해서 목소리 자체가 중요한 분들은 이런 훈련을 하시는데 발표나 말하기 아니면 뭐 강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훈련을 따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마이크가 있으시기 때문에 발성을 따로 훈련하시지 않죠. 근데 내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훈련도 겸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식 호흡이나 발성에 대한 훈련법은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훈련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영양제도
하루에 비타민C 10개 먹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비타민C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영양제가 영향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영양제 하나 먹고 그 다음날 먹고 그렇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몸살만 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의 속도예요. 말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속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자꾸 느리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보통 적정 속도가 1분에 270자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말을 하는 게 1분에 300자 정도라고 하니까 뭐 더 빠르게 말하는 아나운서들도 있고 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자수도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빠른 편이에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적정 속도를 제가 말하는 거,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좀 느리게 할 때도 있고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이 정도는 쉬운 내용이다 그럴 때는 말을 빨리, 지금도 약간 말이 빠르죠. 그럴 때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뉴스를 보고 내가 저 뉴스보다 약간 천천히 얘기하면 되겠구나 정도, 큰 차이 없지만 약간 한 10% 정도 차이 나게 좀 천천히 말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말의 속도가 내가 빠른지 느린지를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말 빠르면 자기가 말 빠른 거 알아요. 자기가 말 느리면 말 느린 거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표할 때 긴장해서 원래 속도가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속도 훈련은 기본적으로 속도 훈련을 자체를 할 필요도 있는데 발표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리허설들 많이 하는 게 내가 이번 발표에도 중요하지만 다음 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다음 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이 발표에서 속도를 잘 준수해서 끝까지 잘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 발표에도 내가 발표 딱 자리에 서면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춰서 하게 되고. 근데 보통 리허설을 할 때 30분이 나왔으면 연단에 올라가면 한 25분? 막 그렇게 나와요. 말을 빨리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천천히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속도를 해야 되죠.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30분짜리 발표를 준비해 갔는데 이게 웬걸? 10분 동안 내 소개로 써버렸네? 그래서 내가 발표할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30%가 빨라지는 건가요? 30% 맞나? 30분에 할 거 2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30페이지를 만들어갔으면 그냥 10페이지를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뒤에 10페이지를 안 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10페이지 정도를 자연스럽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줄여야지 말의 속도가 빨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몸의 발표 속도가 없거든요. 평소에 속도가 있고 긴장했을 때의 속도가 있지. 그래서 발표 속도, 근데 이게 발표를 여러 번 해서 내가 아는 속도가 생기면 시간이 줄어도 그 속도에 맞춰서 내용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발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발표 기회가 없다? 그럼 리허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리허설할 자료가 없어요? 리허설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발표할 자리도 없는데 리허설 자료를 만드나요? 그게 훈련이니까요. 하다못해 남의 결혼식 사회라도 가서 보고 다니세요. 뭐 본인한테 안 시켜준다라고 하면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죠. 혼자서 연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어디든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어디서든 자리가 생겨요. 하다못해 여기 오프라인 그 화술강좌 실습할 때도 계속 말을 시키니까 거기서도 기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홍보를 했네요. 그래요. 바른 자세 얘기도 나왔고 지금 속도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경직되면 안 된다. 말이 빨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이 빠른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이 느린 사람보다 말이 빠른데 말이 전달이 잘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발음이 좋아서 그래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사람은 말이 좀 빨라도 상대에게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2,000원 아닙니까? 2,000원 아닙니까? 2,000원 아닙니까? 다르죠, 느낌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발음 자체가 뭉개지는 경우, 말을 빨리 했을 때 발음이 뭉개지면 그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발음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속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물론 발음 자체가 똑바로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쥐 잡아먹은 거. 쥐를 잡아먹은 거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쥐 잡아먹은 거, 쥐 잡아먹은 거, 쥐 잡아먹은 거. 방송 다 듣고 나면 이거 머릿속에 맴돌겠죠? 쥐 잡아먹은 거. 어렵지 않은 발음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약간 버벅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발음 자체를 딱딱 찝는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에만 어려워요. 근데 한번 내가 발음에 신경 써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스스로도 좀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연출을 하기가 좀 편하죠. 쥐 잡아먹은 거. 이게 자음 모음이 반복되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 그래서 혀가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여러 번 했을 때 쥐 잡아먹은 거, 쥐 잡아먹은 거, 쥐 잡아먹은 거. 물론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당연히 되죠. 근데 아무튼 이 발음을, 입을 충분히, 제가 지금 순간 입 스트레칭을 하느라고 말을 못했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할 뻔했네요. 지금 오디오인데. 입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오 하면서 입을 풀어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오, 쥐 잡아먹은 거, 아이오. 제가 지금 굉장히 입을 우스꽝스럽게 크게 벌렸다가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에에서 에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이 뒤로 살짝 끝부분이, 입술 끝부분이 뒤로 밀리죠. 에가 아니라 에거든요. 에. 이런 발음들. 그리고 이제 파열음도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브, 뿌, 프, 드, 뜨, 트, 그, 크. 이런 것들이 파열음이죠. 이제 터트리는 소리. 이것만 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연속되는 소리를 할 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뭐 여러분들 각자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그런 발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발음들을 한번 꼭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문장 어미에서 뭐뭐입니다, 뭐뭐예요, 에오 뭐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뭐 귀여워 보이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데 발표할 때는 안 좋습니다. 발표할 때 발표 내용을 전달해야지 본인의 귀여움을 어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미를 명확하게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연결할 때 그게 올라가는 게 너무 많이 반복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단어 하나씩 강조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문장에서 단어 하나씩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문장에서 단어 하나씩 강조해서 읽기, 이런 식으로.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씩 강조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지금 하려다가 이 문장을 말을 했는데, 제가 화수강좌에서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강조 그리고 퍼즈,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해도 말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와 성재는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이름입니다. 민수와 성재는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민수와 성재는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을 만들어 놓고 강조해서 읽어보는 거. 이건 아까 처음에 말한 감정 실어 말하기와도 비슷한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발표가 훨씬 더 역동적이 될 겁니다. 근데 도저히 안 고쳐지는 언어 습관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도저히 안 고쳐지는 언어 습관이 있으면 이거는 여럿이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발표를 하고 주변에서 내가 나쁜 언어 습관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내 눈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딱 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딱 손을 우르르 드는 순간 말문이 탁 막히죠.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눈앞에 내가 잘못한 게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라져요. 많이 개선됩니다.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뭐 같아요. 그게 이런 것들 저도 일단이라는 단어는 가끔 씁니다만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죠. 일단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나쁜 언어 습관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앞에서 바로바로 그 피드백을 주면 고쳐지죠. 저도 방금 이제 그라고 했지만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랬겠죠. 만약 이게 안 된다, 난 혼자서밖에 못해요 라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한 거를 촬영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셔서 그걸 직접 편집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일단 좀 많이 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문장을 쭉 말했어요. 나쁜 언어 습관들이 쭉 섞여 있어요. 이 문장에서 저 잘라내고 그 잘라내고 일단 잘라내고,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딱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인 오디오 편집으로 편집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디오 프로그램 아무거나 까셔도 돼요. 아마 쿨에디터 정도 까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비디오로 직접 촬영하셔서 그냥 윈도우에 무비메이커라고 있습니다. 무비메이커 그냥 쓰셔도 돼요. 영상으로 편집하실 거면. 음원으로 하실 거면 음원이 조금 더 휴대성은 좋겠죠.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한 다음에 컴퓨터 옮겨가지고 그거를 오디오를 자르는 거죠. 오디오 편집해서 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말을 하려고 했던 나쁜 언어 습관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최대한 내가 추구하는 그 모습에 가깝게, 그 음성에 가깝도록. 이 훈련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직접 자기 목소리를 편집해보고 그 편집한 것으로 자기가 한번 다시 말해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만 한 20분 정도만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그거를 한번 훈련을 해보십시오. 제가 봐서 쿨에딧 쓰는 방법 정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언어 습관, 나쁜 언어 습관들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떤 습관 있죠? 아까 말했던 거, 말 빨리 하는 거, 그리고 웅얼웅얼 거리는 거 있어요. 문장 어미를 자꾸 명확하게 할 버릇을 들여야 돼요. 명확하게 문장을 마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문장을 마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웅얼거리면 문장을 마지막 마무리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이랑 말할 때는 저도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말을 하다가 좀 귀찮아져 버려요. 말을 하다가 좀 귀찮아서 끝맺음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발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표에서는 상대가 알아들었든 말든 일단 어느 정도 준비한 문장이었으면, 그러니까 사사람들이 너무 알아서 지루해하면 내용을 삭제해야지 문장 중간에 울물거리거나 얼버무리는 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웅얼거리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고 이렇게 뭉개는 버릇은 좋지 않은 버릇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웅얼거리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명확하게 만들어 버릇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훈련하는 방법, 이건 평소에 말하기 훈련법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프로처럼 보이게, 아니면 최소한 경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술강좌 임철웅 소장이었고, 저희 유튜브로 봐주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단히 감사하고,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 오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교육 컨텐츠들이 또 LBC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이 올라왔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